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출첵하고 가겠습니다. 핑크로봇님 오늘 1등 하셨어요. BBK님 늘 팟빵이랑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는 분인데 오늘 2등 하셨네요. 오늘 업무 시간이 좀 늦춰지셨나 봐요. 크로드518님 발전 3등이십니다. 대식구, 홍제동 꿀주먹, 베스트 초이스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 한번 이겨보자고요. K꽃님님 늘 오시는 분이죠. 우리 식구시고요. 둘둘구사님 반갑습니다. 1518님 시원한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어제도 보내신 것 같아요. 이순유님 노래 들려달라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래 틀어드리는 코너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 이은미 선생님한테 제가 토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지난주에 반응 뜨거웠어요.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데 본인이 투자 손실을 크게 입었던 분입니다. 구로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종석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종석입니다. 네, 우리 박 원장님의 그 아픈 과거를 잠깐만 소환을 하자면 증권계좌 마이너스 어디까지 찍어봤니? 할 때 마이너스 3억 원에서 스스로를 수렁에서 건져 올린 분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들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우리 하다가 얘기 다 마무리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투자에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 회복 탄력성이 그 치유하는 힘? 새살이 돋아나는 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걸렸을 때 빨리 극복하는 능력.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슬럼프에서 빨리 이걸 빠져나오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처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셨을 때 초보자분들은 한 번 실패나 큰 손실을 봤을 때 이걸 극복하시고 다시 일어서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집중을 하신다면 그 투자로 인한 어떤 우울감, 불안감에서 빨리 빠져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맷집 같은 건데 물론 매를 안 맞으면 제일 좋습니다. 손실이 없어서 매 맞을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 나는 투자자가 될 거야 결심을 했는데 혹여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하면 키워지나요? 우선은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초보자분들은 워낙에 그 내가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 너무 극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이게 누구나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해도 뭐 존 리나 워렌 버핏 같은 고수분들이 한다고 해도 구루분들이 한다고 해도 실패라는 거는 예정된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빨리 회복할 수 있으려면 항상 내가 여유 자금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급하게 돈을 벌고 싶다, 급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계기로 그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 자금의 10분의 1로 시작하고 분할 매수하고 항상 그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그 사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주식창을 안 봐야 돼요. 네. 이 사람들이 인지, 감정, 행동의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몰라서 반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아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데서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느끼고 행동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자책하고 후회하고 스스로 계속 되새김질하기 때문이에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되새김질하면은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을 굉장히 오래 더 기억을 하는 어떤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편도체라는 뇌 기관이 있어요. 편도체라는 기관이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 뭐 두려움, 놀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기관인데 이게 우리 해마체라는 기억은행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1억을 날렸다. 네. 이런 거는 뭐 지금도 저도 지금 악몽을 계속 꾸거든요.
10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악몽을 꿔요. 네. 근데 우리가 10년 전에 있었던 흔한 뭐 사소한 일이나 500원을 주었다, 뭐 좋았던 일 같은 건 되게 다 잊혀지잖아요. 네. 내가 아주 큰 충격이나 부정적인 사건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고 싶다, 그걸 극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나의 어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집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을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편향, 그걸 가지고 사고가 움직인다는 건데 1억 원은 너 잃어버리기엔 너무 큰 돈이고 준 500원은 단가가 그에 비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운의 크기가 작아서. 근데 이게 또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기억에 오류가 생겨요. 인지적인 오류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실이나 어떤 팩트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거든요. 아, 그거 사지 말걸. 아, 그거 투자하지 말걸. 그리고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 자책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계속 초조해지고 불안의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되게 높아져요. 뭐가 높아진다고요? 불안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네. 수치가 높아져요. 나쁜 건가 봐요. 나쁜 거죠. 네. 이게 물론 보통 상태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보통보다 너무 높아지게 되면 집중력,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옛날에 잃은 돈 그 회복하고 싶어서 그 집착과 그 불안이 두 번째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때 돈 잃어서 속상해서 이번에 투자하는 걸 또 망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아, 그건 안 되겠는데. 그러면 회복 탄력성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일종의 근육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자금으로 시작하고 인내심, 자제력 말씀하셨는데 투자법은 없어요? 이거 회복 탄력성 좀 기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50만 원 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0만 원 투자법? 네. 내가 뭐 50만 원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만 원을 잃는다고 해서 분명히 내가 삶이 크게 흔들리는 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한꺼번에 넣고 싶어도 딱 50만 원만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50만 원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시장가로도 샀다가 시초가로도 샀다가 장외가로도 샀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되게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최대한 많은 경험치를 쌓는 거죠. 초보자들은 무조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절대적인 시간과 경험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초보자분들이 함부로 부자의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사실 초보자분들은 감정적인 어떤 계기로 주식을 시작하게 돼요. 나는 집이 없는데 누구는 집이 올랐더라. 몇 억을 벌었더라.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1억, 2억을 네. 벌었더라. 나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따라잡아야지.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자존감이나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주식으로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사실 이미 어떤 그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약간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어떤 욕망과 도파민, 어떤 불안이 확 이렇게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는 우리의 주의 집중력과 통합적 사고 능력, 그리고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언제 팔고 언제 살지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서. 그리고 정작 팔아야 될 때 막 불안하고 아까워서 못 누르고 매수를 엉뚱한 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이 50만 원 투자법으로 어떤 시뮬레이션, 가상 투자, 모의 투자 이런 걸로 최대한 많은 경험치를 쌓고 그리고 마음의 근육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 근육도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운동을 해서 우리 마음의 멘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실제로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버금가는 잡지의 그 저널에 운동을 하면 뇌가 새로워진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왔어요. 몸을 움직이면 진짜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그 운동을 하면은 IGF-1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이 BDNF라고 하는 뇌 신경 촉진 인자를 만들어요. 아. 그래서 운동을 하루에 10분을 하면 뇌세포가 100개가 생겨요. 이거는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진짜요? 예. 10분에 100개? 네. 그 1시간 하면은 몇 개예요? 이거 괜찮은데요? 1시간 하면 거의 600개에서 800개 생깁니다. 근데 네. 이거를 아무도 운동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젊어지고 싶어하고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싶어하는데 네.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운동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운동하면 매일 뇌가 뇌세포가 100개씩 생기고 이 새로워진 뇌세포에서 새로운 도파민과 에너지,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럼 뇌가 젊어지고 좀 더 현명해지는 거죠. 똑똑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네.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 뭐 지금은 거의 없는 브랜드라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아식스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알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그게 정말로 통용이 되는 말이군요. 그러면 운동하라는 말씀 해주셨고 우리가 습관을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해주셨던 말씀이 그 화장실 갈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제발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화살표만 들여다보지 마세요 하셨는데 이 습관도 좀 바꿔야겠네요. 이게 저희가 정말 제 초보자 저도 예전 마찬가지였고 이게 스마트폰 쳐다본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더 불안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만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횟수만큼 불안해지고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초보자분들이 되게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저도 옛날에 같은 실수를 했고 그 매도 횟수를 줄이는 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단타로 막 샀다 팔았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초보자들은 절대 그럴 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 네.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책에서 나는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팔아가지고 저녁은 아니지만 오후에 팔아가지고 단타로 이 갭으로 부자 됐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뭐 레벨 80 이상의 고수님 분이시고 초보자분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절대로 부자의 어떤 투자 방법을 애티튜드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인정하면은 매수 매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나의 어떤 그 투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내가 따라해서 빨리 내가 몇 억을 만들어야지 돈을 많이 불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경험을 쌓아서 몇 년 뒤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 몇 년 뒤에 고수가 되겠다. 몇 년 동안 나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방식으로 해야지 서둘러서 마음만 앞서서 감정적으로 충동 투자, 뇌동 매매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뇌동 매매. 부화 뇌동의 그 뇌동인가요? 그렇죠. 이게 보통 초보자들은 사람들이 요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무엇에 투자를 한대 그러면 첫눈에 반해서 투자하거든요. 잘 알아보지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첫인상에 혹해서 사귀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근데 돈을 투자를 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9970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사놓고 그냥 푹 자는 게 최고라고 하지만 도저히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항상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도하고 가기는 하는데 불안한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사놓고 안 보는 방법이 이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네. 너무 힘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아예 교보문고 페이지로 바꿨어요. 네이버 첫째 장에 그 지수 숫자를 안 보려고. 네. 그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내 오늘 하루 기분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 교보문고 페이지로 바꾸고 그리고 최대한 주식하고 멀어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감정적인 거였어요. 공부를 계속 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와 어떤 감정을 좀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실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으로 예를 들까요? 수능 시험은 세상에 누가 안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예, 누가 거기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공황장애처럼 막 가슴이 뛸 건데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덜 불안해지는 방법은 충분한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예. 공부 많이 하면 덜 불안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먼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점진적 노출법을 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진적 노출법. 네. 점진이라는 게 조금씩 노출되라 이런 말이에요. 단계적 노출법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뭐 초보자분들이 실수로 되게 많은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떨린다. 이럴 때는 첫 번째는 아예 그 비밀번호를 틀려가지고 아예 주식 그 로그인을 하지 마세요. 오회 틀려가지고 로그인이 안 되도록 네. 객장에 가서 바꾸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가도록. 그렇죠. 어플 다 지워버리시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네. 그 뭐 계속 다시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루 종일 다시 까고 이러면은 그러면 일상이 무너져요. 네. 내 본업이 무너지고 이 투자는
내가 일상 사이드로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투자는 본인한테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전업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절대 그럴 실력이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보일 때는 일상의 여유가 있고 내 가정의 여유가 있고 내가 다른 어떤 마음에서 안정적인 어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와야 주식도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 부부싸움하고 나서 증권 이런 안 거는 되죠. 절대 안 되겠네요. 와이프한테 뭐 거짓말로 속인 돈으로 함부로 투자하다가 그러면 또 짜증내고 싸우고 그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스텔스 계좌라고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이게 본인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계좌라고 해서 이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계좌다 했었는데 요걸로 투자했다가 잃어서 가정불화 입으신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요. 그 우리가 MBTI 성격 유형 검사 네. 이런 거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한때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의 길을 쭉 가셨단 말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고 거기서 보면 중간중간에 여자친구가 현명한 조언으로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 죄송하지만 그래서 두 분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신 걸로. 아, 저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자친구분이 그런 조언을 해주지 네. 않았으면 사실 남자들이 되게 약간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내면 안 돼. 네. 집을 사고 돈을 모아야 돼. 이런 말씀을 여자친구분이 주변에서 네. 조언을 해주신 거죠.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약간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외동아들로 오냐오냐 커가지고 오냐. 네, 저처럼 약간 나르시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맞아. 그때까지 본인한테 아침마다 반하셨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투자에도 실패할 수가 없어.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자신 있어. 나는 멘탈 케어 돼. 난 심리전에서 우위에 설 수 있어라고 믿었는데 정말 엄청난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마이너스를 경험하시고 현타가 왔다고 네. 하셨어요. 현실 타격을 느끼고 이사까지 갔다. 지방에 갔다가 서울로 다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래서 원장님처럼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도움을 요청한 분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도 많이 오셨나요? 많이 오셨어요. 진짜 제가 사실 이 제 실패담을 뭐 여러 책이나 어떤 방송으로 쓰는 게 저도 되게 주저하고 부끄러웠는데 2016년에 저처럼 이게 실패하고 이 주식 실패로 인해서 가정까지 깨지고 사업까지 뭐 이렇게 망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실패의 어떤 한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절대로 주변에서 하는 조언이 귀에 안 들어올 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그 로고 듣고 올까요?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간증이 이어지고 있네요. 5443님, 맞아요. 저보고 주식하라던 언니는 사고팔고 자주 하는데 저는 그냥 놔뒀어요. 흐흐 하신 거 보니까 본인은 좀 버신 것 같아요. 결국 그 언니는 주식 안 합니다 하셨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올림픽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 18살 황선우 선수가 네. 결승에서 아쉬운 성적을 본인이 거뒀지만 나는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같이 뛴 것만으로도 멋지다. 그리고 오늘도 뭐 새벽에 잠이 안 왔는데 괜찮다. 컨디션 잘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장님은 본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의 성향을 평가할 때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자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사람들이 주식에 실패하는 원인을 시장을 탓하고 남 탓을 해요. 뭐 친구가 다른 거를 잘못된 정보를 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이번에 뭐 잘 못해가지고 내가 주식을 떨어져서 내가 그쵸. 돈을 잃었다. 회사 탓하고 종목 탓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탓이었던 거예요. 진짜요? 내가 준비가 안 된 탓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요새 주식을 전부 다 전 국민이 다 하잖아요. 그쵸. 정말 좀 많은 국민이 네. 한다는데 투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분명히 투자와 맞지 않는 성향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맞습니까? 너무 도박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 도파민적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 너무 공격적인 투자. 충동적이고 네. 오래 못 기다리고 우량주를 사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를 정말 하루에도 3-4번씩 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계속 쳐다보고 그리고 몇 %만 이렇게 손실이 나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 공격적인 소심이?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영끌해가지고 뭐 레버리지 쓰고 신용미수 풀로 땡겨가지고 몇 천만 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을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넣어놓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금요일 날 토요일에 더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증시가 안 열리니까. 네. 월요일 주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주말에 마음이 더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요일 날 팔고 월요일 날 다시 사는 건 어때요? 그런 분들도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가 끝나고 미국 주식 때문에 혹시 월요일 날 주식이 폭락하지 않을까 불안해서 일요일 날 더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코스톨라니의 그 달걀 모형 있잖아요. 네. 뭐 채권, 주식, 부동산 뭐 이렇게 언제 뭘 사고 이런 4가지 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주식 투자가 안 맞고 그냥 예적금에 넣는 게 마음 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채권이 맞고 부동산이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전부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 성향을 알고 내가 도파민형 사람이냐 세로토닌형 사람이냐 안정적인 사람이냐 공격적인 사람이냐 뭐 MBTI로 따지면 E형이냐 I형이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나는 부동산에 넣어놓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주식은 최소한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진단과 자기 평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투자가 맞는지를 먼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뼈 아팠거든요. 네. 주변에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많이 붙들어 주셨는데 대부분은 투자를 시작하면 왜 그렇게 주변에 내 멘탈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 주변엔 없지만 왜 건너는 그렇게 큰 돈 벌어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게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선택적 편향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잃은 건 얘기를 안 해요. 돈 번 것만 자랑을 하는데 내 주위에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정말 성공한 것만 그 작은 표본만 자랑을 합니다. 거기에 혹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저한테 현명한 조언을 해준 여자친구조차도 그 이전 4-5년 전에 정말 큰 주식으로 실패를 맛보고 나한테는 다른 투자가 맞다 이렇게 해서 자기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한번 크게 데이시고 그렇죠. 나를 봐. 타산지석 아니니 이렇게. 사실 그런데 남들의 어떤 실패나 제가 이렇게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 실패를 이렇게 거울 삼아서 실패를 하지 말라고 구구절절 얘기를 해도 그걸 들으시는 분이 있고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귀에서 귀로 통과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배워서 자기의 교훈으로 삼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남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 얘기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해서 독불장군처럼 가다가 꼭 안 해도 될 실패를 뜨겁게 맛보죠. 그거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경험하고 알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죠. 요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원장님이 내신 책 살려 주식 CEO를 보면 본인의 뼈아픈 실패와 극복 과정을 통해서 이제 투자 심리 법칙도 얘기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치밀하게 몇 년 동안 이 마이너스를 회복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상투에서 잡아서 무릎에서 팔게 되는지 이게 궁금해요. 혹시 내가 사면 이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건가? 내가 보면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축구팀이 지는 건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전형적 인지 오류 때문입니다. 나랑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건드리는 주식마다 다 떨어지니까 저는 뭐 똥손인가 봐요. 저는 저주받았나 봐요. 이러는데 제가 투자하는 것만 사지 말라고 할까 봐요. 이런 그거는 분들 전혀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전형적인 이미 출현의 오류인데 떨어질 때가 떼서 더 떨어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가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기를 과잉하는 거죠. 사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네, 왜냐하면은 초보자들이 항상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초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투자를 할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럴 때는 투자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내가 실제로 돈을 넣지 말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나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확신을 가지는 그런 투자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외에 답이 없다고 하는데 2시간 동안 우리가 2번에 걸쳐서 준비해서 들어보니까 준비 없이 행운이 오지 않는다. 결국은 굉장히 평범한 진리이기도 하네요. 오늘도 덥지만 정신줄을 꽉 붙들고 우리가 투자할 때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로 연세범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